비슷한 거긴 한데 네. 뭐 내 성격 왜 이럴까? 아 되게 고민하고 이러는데 이것도 그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 질문 자체가 매우 건강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성장 과정은 나에 대해 궁금해하는 거였거든요. 고등학생 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내 친구랑 싸우고 있었어요. 되게 신기한 느낌을 받았는데 친구한테 화가 나 있는 저를 옆에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면서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뭐에 화가 났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엄청 큰 도움이 됐어요. 나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하는 게. 그때부터 저는 이제 10대 내내, 20대 내내 저를 구경하면서 살았거든요. 관찰하면서. 내가 뭐 이렇게 영화보다 울어 그러면 나는 주로 이런 거에 약하구나. 기억해둬야지. 이런 거잖아요. 이거를 엄청 오래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의 보기 싫었던 가장 안 좋았던 부분도 이렇게 관찰하면서 보게 되고 언제부터 그랬는지도 한번 떠올려 보게 되고 그걸 반복하는 과정에서 자기 이해가 좀 깊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내 성격 왜 이럴까? 이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짜 궁금한 게 아니라 자학하려고 그냥 던지고 말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권하지 않고 오히려 내 성격 이 부분 진짜 왜 이럴까? 언제부터 그랬을까? 이게 나는 왜 불편할까 같은 것들을 진짜로 궁금해 보시는 걸 권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면 언제부터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부터 이유가 막 가설이 떠올라요. 아니야, 그때 집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많아졌나? 스트레스에 대한 나의 어떤 이게 보호법인가? 그럼 나는 이거를 나를 보호하려고 이런 성격을 만든 건가? 막 그러다 보면 느낌이 달라집니다. 내가 싫었던 나의 성격인데 그 이유가 이해가 되면 생각보다 굉장히 소중해진다 그러더라. 아, 나도 나름 살려고 했던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돼요. 그런 자기 이해가 저는 참 중요한 것 같고 그거 반복하다 보면 이제 자기 성격이 좋아지는 거죠. 관대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용기 있는 거네요. 뭐 나 왜 이래 라고 생각하면 자기를 직면할 수밖에 없고 뭐 그러다 보면 자기 객관화도 되고 하는 건데 그거 되게 그렇죠. 어려운 건데 보통 어렵죠. 그래서 보통 연애할 때 많이 하시죠. 절대 보고 싶지 않은 내 모습 계속 보거든요. 어떤 성격이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고 이렇게 유지하고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남들보다 좀 더 무던한 사람보다는 예민한 사람이 어려울까? 아니면 뭐 외향적인 사람보다는 내향적인 소심한 뭐 조심스러운 사람들이 좀 관계를 만드는 게 어려울까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 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내향적인 사람은 내향적인 방식으로 친구와 관계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섬세하신 분들도 자기들만의 방법이 있어요. 근데 관계를 만드는데 잘 어려워하시는 분들의 공통 특징은 성격보다는 두려움이 엄청 큰 사람들 있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런 분들이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으세요. 근데 이게 세상에 대한 신뢰가 너무 낮아져 있거나 없어졌거나 사람에 대한 신뢰가 많이 깨졌거나 없어졌거나 그런 분들은 두려움을 항상 안고 산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분들은 이 소통을 할 때에도 중간에 두려움이라는 필터가 상대의 말을 좀 왜곡해서 가져오고요. 어떤 일을 볼 때도 해석을 왜곡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다가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안심시키는데 많은 시간을 쏟아야 소통이 되거든요. 나는 당신에게 위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신뢰를 주기 위해서 긴 길을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면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내 성격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성격보다는 주로 그 겁에 질려 있거나 뭔가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는 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뭘 무서워하고 있는 걸까? 상처받는 게 무섭나? 뭐 옛날에 친구한테 뭐 당한 적이 있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경험이 한 번 오면 트라우마처럼 오래 가거든요. 성인이 돼서도 관계 형성할 때 가로막는 트라우마가 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내 마음을 위해서 조금 거리를 둬야 돼 하는 뭐 성격도 있을까요? 사실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자기 이해가 좀 된 분들은 쉬울 것 같아요. 내가 주로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라고 스스로에 대해 파악하시는 분들은 본인은 악의가 없지만 타고난 성격상 나에게 어떤 특정 스트레스를 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는 늘 같이 있으면 곤란하겠죠. 예를 들면 나는 혼자서 고요하게 있는 시간이 필요한 성격인데 파티 피플이 저기 있어요. 근데 내가 파티 피플과 있으면은 잠깐 좋고 금방 지친다는 걸 모르는 분이라면 파티 피플 인기 많으니까 놀자 그러면 좋다고 가거든요. 그리고 나는 딱 30분이 정량인데 집에 가야 되는데
6시간째 같이 있어요. 이제 점점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분들은 그 파티 피플 친구가 나빠서가 아니라 성격적으로 궁합이 안 맞으니까 얘랑 잘 지내려면 짧게 봐야 되는구나를 알면 또 문제가 없잖아요. 전 그래서 성격 차이로 거리를 둬야 되는 사람 이런 거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매뉴얼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반면에 아까 얘기한 두려움이 엄청 많고 트라우마 속에서 아직 건강한 상태가 아닌 분들을 계속 가까이서 같이 두면 옮겨가거든요. 그게 저에게도 영향을 엄청 줘요. 자기한테도. 그런 분들은 차라리 전문가의 도움을 다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권해서 그 사람이 충분히 마음이 좀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나면 그때는 좋은 친구로서 대화할 수 있겠죠.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맺는 방법도 있을까요? 관계를 잘 못 맺으시는 분들을 보면 자기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점수를 매기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누굴 만나도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에도 이 상대방이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충분히 친해지고 신뢰가 생기기 전에는 안전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고 싶다 보니까 그 사람의 그 어떤 것도 평가하지 않아요. 어떤 지점에 대해서도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너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말 진짜 안 해요. 자기도 모르게 상대를 평가하고 판단 내리고 단정하고 이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엄청 연습했어요. 너는 그렇구나. 그렇구나 연습하면 되게 좋아요. 그렇구나라는 네 글자가 마법의 단어거든요. 그렇구나. 이거를 연습을 많이 하면 부부싸움에서도 되게 좋고요. 친구 만날 때 무슨 행동을 무슨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렇구나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처음에는 너 왜 나 편안하지라는 걸 모르다가 나중에 가서 알게 돼요. 얘는 나에 대해서 한 번도 판단을 안 했구나. 내가 말하면 전부 다 그렇구나. 약간 받아줘, 수용해 막. 그 되게 존중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말 들었을 때 있는 그대로. 네. 선입견 편견 없이. 그렇구나. 그러면 네. 거기서 그렇구나 이러면 약간 비웃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정말로 네. 흥미롭다는 표정을 하면서 그렇구나. 그럼 걔가 그 친구가 게임 얘기를 하건 음악 얘기를 하건 자기 취업 얘기를 하건 어떤 얘기를 해도 지금 그 말이 나한테 들어왔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대부분 나 왜 주변에 친구가 없냐, 뭐 동호회 나가는데 사람들 날 피하는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을 받으셨다면 너무 그렇게 겁내지 마시고 연습을 좀 하시면 돼요. 나도 모르게 내 언어 습관 속에서 누군가에게 단정하거나 평가하거나 그런 뉘앙스가 붙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자기 탓이 아니에요. 보통 그런 말을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 그런 언어를 쓰세요. 어렸을 때나 뭐 집에서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운이 없어가지고 옛날에 같이 놀던 친구들이나 그런 친구들이 늘 그런 말을 썼던 경우에는 본인도 그런 말투를 쓰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나도 사람들과 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도 후천적으로 연습을 한 케이스입니다.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거 거의 마법의 단어. 결정장애, 네. 예스맨, 거절 멀미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통화 못하는 증세. 뭐 폰포비아? 네, 네. 그런 거 식으로 있어. 무조건 문자 해야 되고. 맞아요. 그다음에 비대면 배달. 놓고 별로 갔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것들. 네. 그런 게 많이 생겼는데. 그죠. 왜 그런 거 같으신지. 저게 종합적으로 저는 지금이 심리적 재난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 국가 재난 상황 이런 거잖아요. 네네네. 대지진이 났다거나 큰 사고가 났다거나 그런 것처럼 전 국민적으로, 지구적으로 느낌이 그래요. 심리적인 재난 상황 느낌이 좀 있는데 뭐에 대한 재난이냐면 사회의 모든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시기. 예전에는 길 가다 누굴 만나면 그냥 누가 막 물어보면 길 물어보나 보다. 하지만 지금은 모르는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면 제일 먼저 딱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경우의 수가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 위험한 쪽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말은 이 사회 전체가 인간 사이의 신뢰를 다 이제 담보하지 못하는 사회가 됐구나. 그 이제 신뢰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신뢰가 튼튼하던 사회에서는 신뢰를 하는데 비용을 안 써도 돼요. 에너지가 남아요. 마음의 에너지가. 근데 모두가 모두에 대해 신뢰가 조금씩 다 깎여 있으면 그 신뢰를 만드는데 비용을 너무 쓰니까 남아있는 에너지가 얼마 없어요. 그럼 그 남아있는 에너지로 뭐부터 하냐면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관계도 짧게, 멀리, 비대면, 목소리보다는 문자, 감정 없고 이거를 많이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나 봐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지금의 대부분의 10대, 20대에게는 이 세상은 되게 위험하고 안심하면 안 되는 곳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게 느껴져요. 맞아요. 약간 좀
불안도가 높은 것 같아요. 불안도가 네. 높죠. 요즘엔 공황장애가 되게 많아요. 특히 젊은 층에서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죠. 그거 관련된 에피소드를 네. 그려보면서 조사를 해봤는데 엄청나게 그래프가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시대에. 네.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모든 무슨 층이라는 게 생기지 않았나. 여러 가지가 그쵸. 정말 여러 가지가 동시에 벌어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세대 간, 성별 간, 지역 간, 거의 모든 간에 모든 사이에 경계선이 쳐진 느낌이 있어서 초연결 사회라고 하던데 다 모두를 연결해 놨더니 초분절 사회가 돼버렸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사람한테 상처 안 받는 방법도 있나요? 그런 게 있을까요? 상처를 안 받는 게 정말 좋냐라고 물어본다면 사이코패스가 되면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나의 고통을 주기 때문에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증거기도 하거든요. 내가 내 마음이 건강하다는. 아, 와. 의사들이 그런 얘기 해요. 진짜 위험한 순간은 고통을 못 느끼는 순간이라고. 그러니까 고통을 느낀다는 건 네.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쵸. 와. 상처를 받는다는 건 지금 내 마음이 기능하고 있다는 뜻인 거니까 아프니까 싫은데 그 자체는 좋은 해석이 돼요. 가능해요. 안 받는 법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상처받을 상황과 상대를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런 상처를 받았을 때 거기에 막 소금 뿌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열받죠. 그쵸. 그러니까 뭐 뭔가 이렇게 내가 그 상처를 너무 막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약간 조금 네. 그 순간을 뭐 도망간다? 네, 도망간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 최고의 방법이라고 보는데요. 도망가야 돼요. 상처 받는데 상처 받으면 도망가야죠. 보통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선의로 상처를 뿌려요.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게 소금이 돼요. 너무 막 이렇게 부딪히려고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약간 이 상처가 아물 때까지 피하고 네네. 도망가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다. 그럼요. 의사들이 화낼걸요? 이겨내려고 막. 근데 우리 사회는 너무 이겨내라고 하잖아요. 부딪혀 싸워 이기라 뭐 이러잖아요. 일단 낫고 나서 피 흘리면서 하면 안 되고. 그러네요. 낫고 나서는 뭐 재도전할 수 있죠. 근데 낫고 나서 재도전을 할 때는 저쪽에 내가 상처받았던 힘들었던 뭐 난관이 저기 있어라고 알고 가잖아요. 준비를 좀 하고 가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 막 피 흘리면서 계속 가는 거는 선수 보호 차원에서 안 좋죠. 제일 중요한 건 선수 보호거든요, 여러분. 아주 무능력한 감독은 선수 보호 안 하잖아요. 나라는 선수를 일단 보호해야 되는데 선수 뭐 허리 부러지든 말든 일단 이번 시합 뛰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좀 봐요. 여러분 이제 힘드시면 잠시 도망가시라고. 그렇죠. 도망가는 거 저는 안전지대로 강추합니다. 도망가시다. 네. 자기가 도망갈 곳을 한 군데 정도 찾아두시는 걸 권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좀 안정화시키고 내가 좀 행복할 수 있는 나만의 뭔가를 꼭 몇 개는 만들어 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 네네.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전하는 어떤 위로의 메시지가 좀 있으실까요? 네, 그럼요. 본인의 탓을 한 에너지를 일단 아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내 성격을 탓하는 마음이랑 나라는 사람을 평가절하는 마음을 보통 구분을 못해요. 내 성격 왜 이래라는 말을 나 진짜 별로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세상에 나를 키웠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탓을 하시는 에너지를 좀 아끼시는 걸 저는 권해드리는 편이니까 그러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격, 성품, 캐릭터 쪽으로 천천히 가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경험도 해봤고 보기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기와의 화해, 나라는 룸메이트하고 화해하는 기간을 몇 년 정도 여유롭게 잡고 천천히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그러면 진짜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파이팅입니다. 너무 우리 네. 작가님과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누고 또 좋은 시간을 가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심리학 학사로서 활동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진짜 너무 또 너무 유쾌하고 너무 좋아요. 되게 마음에 와닿는 얘기가 많아서 오늘 방송 보신 분들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걸로 생각하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 마인드 TV 많이 봐주십시오. 네.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웹툰 스쿨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놀러 오십시오. 웹툰 스쿨 하시면 제가 이런 식의 말 하기로 만화 얘기하는 거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도 구독하겠습니다. 상호 팔로우 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안녕. 안녕히 계십시오.